여러분 안녕하세요. 실전 부동산 고고 김우연입니다. 트렌드를 가장 빨리 반영하는 곳 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 시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 소형 아파트, 오피스텔, 또 다세대 주택이 각광을 받는 이유도 이 하나의 변화된 트렌드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1, 2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하나의 이 주거 트렌드로 자리를 잡으면서 부동산 시장도 이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현상에 대해서 풀어보고요. 맞는 정보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출발합니다. 금요일 1부는 이분에게 시장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소리 나는 정보 전해주실 분입니다. 위버라인의 우아미 이사 오셨습니다. 이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아미 이사와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 많으시죠? 전화번호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2-2077-6358번 기억해 주시고 궁금한 점 생기시면 바로 저희에게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사님 먼저 시장 분석부터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주제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요즘 그 1, 2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 초소형 주택, 소형 아파트 가격 상승세 그리고 전월세 가격 심상치 않은데요. 이것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미국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미국 지도 보시면 상당히 넓습니다. 이 세계 3위의 면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나라의 100배 면적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사실 이 미국의 평균, 이 보통 그 가구당 평균 면적은요. 2,500스퀘어피트입니다. 이제 평으로 따지면 70평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이제 넓은 만큼 1인당 한 가구당 평균 면적도 이제 세계 최대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핵가족이 이제 증가를 하고 있고 소득도 감소하면서 주택 소유 비율이 급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가족 구성원도 이제 점차 줄어들고 있어서 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더 이상 이렇게 넓은 평수가 인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소형 주택의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대도시 중에서도 대도시로 볼 수 있는 그 뉴욕에서 그러한데요. 이 뉴욕의 그 1인 가구, 즉 싱글 가구의 주거 형태를 주로 이제 사는 그런 주거 형태를 보면은 주방, 화장실을 갖춘 스튜디오. 우리나라는 이제 원룸이라고 부르는 이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약 400스퀘어피트 한 12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평의 스튜디오 원룸이 가장 인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러한 곳의 월세가 2,000에서 2,500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따지면 한 30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이제 분리형 원룸이죠. 리빙룸이 있고 베드룸이 이제 따로 있는 그런 원 베드룸이라고 불리는 그런 형태 같은 경우에는 3,000에서 4,000달러 정도, 한 뭐 400만 원에서 한 450만 원 정도의 그런 가격을 지불하면서 이 싱글들이 살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단적인 예로 우리나라 강남에 12평의 투룸이 뭐 월 120 정도, 130 정도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본다면은 상당히 높은 주거 비용을 지불하면서 1인 가구들이 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맨하탄 공실률이 거의 없습니다. 대표적인 임대인 우위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쉽게 말해서 임대하시는 분들이 갑 그리고 임차인들이 을인 형태, 거의 이제 집이 없는 그런 공실률이 거의 없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대형화가 되고 있습니다. 대형 레지덴셜 리츠 업체에서 이 양질의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가격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형 레지덴셜 리츠 업체가 하는 렌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호텔식으로 로비, 경비원, 세탁실, 경비 시설, 택배 시설을 갖춘 호텔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면서 한 200세대에서 300세대 정도로 들어오는 스튜디오 그리고 원 베드룸, 투 베드룸이 이제 주로 이루고요. 소수의 3베드룸 그리고 4베드룸까지도 혼재하는 그런 형태로도 진화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 맨하탄 주차장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사실 뭐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도 주차는 할 수 있습니다. 뭐 100%가 안 되더라도 주차는 할 수 있는데 이 맨하탄 같은 경우에는 이 집안 자체가 이제 안반 위에 지어져 있기 때문에 지하 굴착 작업이 상당히 어려운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하 주차장을 만들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것도 있고 또 주차장이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이 주차 시설이 이제 굉장히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없는 경우가 이제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가 있는 분들은 따로 이제 월 주차비를 지불을 하면서 주차를 하는데 그 월 주차 비용이 한 600에서 700달러.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워낙 한 뭐 7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강남에 이런 월 주차 한 20만 원에서 25만 원인 거 감안하면은 굉장히 비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이제 비싸다라고 느껴지지만 도쿄보다는 좀 저렴한 그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지금 최근의 트렌드 한번 좀 짚어보면은 가장 인기가 많은 크기는 투 베드룸이라고 합니다. 이제 1, 2인 가구들도 이제 살지만 이 룸메이트로 이제 같이 들어와서 쉐어하는 형태로 월세도 쉐어해서 내는 형태로 많이 이제 살고 있는 이 형태가 가장 인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약 한 4천에서 7천 달러까지. 한 800만 원까지도 지불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계약하는 형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조금 다른 점은 우리나라는 이제 보증금이 좀 많고 월세가 적은 것을 좀 선호하는데 이 뉴욕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액수가 이 월 내는 월세의 한 뭐 1개월치, 2개월치 정도로 그 정도 수준으로 이제 보증금이 책정이 되어 있고 임대 기간은 통상 1년이기 때문에 이 서울의 이 강남의 단기 월세와 비슷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월세 급증하는 데에는 수요가 많기 때문이죠. 그 이유가 바로 이 1인 가구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1970년대는 전체 가구 중 3분의 1이 1인 가구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절반을 초과한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 서울 1인 가구가 3분의 1 정도인데요. 앞으로 우리나라도 한 절반을 초과하는 그런 시대도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이렇게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거에는 그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지만 결혼을 안 하는 그런 문화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늦혼, 뭐 결혼이 늦어지고 그리고 또 인구가 고령화되기 때문에 전 연령층에 걸쳐서 이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뉴욕의 싱글들이 이 주거 비용 굉장히 많이 이제 지불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나타내는 단적인 예가 바로 이 433입니다. 이 433은 내가 얻는 이 소득에서 어느 비율로 이제 지출을 하느냐. 그 공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세금 의료보험으로 이 내가 번 소득의 40%를 지불하고요. 그 나머지에서 집세가 30% 그리고 그 외에 먹고 쓰고 입고 문화생활하고 저축하는 게 30%입니다. 이 의식주 중에서 의하고 식 그리고 여가생활하고 그리고 저축까지 다 합친 것들이 바로 이 집세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주거비용이 상당히 비싼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또 해결하기 위해서 좀 이런 초소형 1인 아파트도 좀 속속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서 아파트 최소 면적이 37제곱미터, 즉 한 12평은 좀 넘어야 되는 것으로 이제 법에서 정해졌는데요. 그거 예외적으로 이렇게 1인 가구를 위한 조립식 주택, 뭐 카멜 플레이스 같은 그런 케이스도 소속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면적은 굉장히 줄었는데 공용 면적을 좀 넓혀서 그런 1인 아파트로 좀 다양하고 활성화할 것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아파트 내에 그런 공용 시설들, 운동시설이라든지 회의실, 라운지, 뭐 야외 테라스, 뭐 세탁실, 자전거 보관실 등 그런 시설들을 잘 넓혀서 사실 내 공간은 굉장히 줄어들었지만 좀 나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많이 만들었고요. 그리고 각 세대별로 발코니를 둬서 좀 답답함을 줄이는 그런 것도 전략을 세웠고 또 책상하고 식탁하고 같이 쓰는 곳으로 좀 공간 활용도를 높였고요. 그리고 소파랑 침대도 따로따로 두는 것이 아니라 같이 쓰는 곳으로 좀 공간 활용도를 넓힌 그런 주거 면적을 최소화하면서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는 이런 아이디어들도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1인 가구들이 증가하고 있고 사실 집이 모자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실제 사진입니다. 굉장히 좀 넓게 되어 있지만 스튜디오 형태로 되어 있는 거 볼 수 있겠고 여기서 재미난 것은 지금은 여기가 식탁이지만 지금은 이제 테이블로 이제 있지만 식탁으로도 쓸 수 있는 변형 형태로서 집이 이제 진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낮에는 소파이지만 밤에는 이제 침대로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활용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뭐 뉴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서울 도심도 마찬가지로 1인 가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소형 아파트 그리고 초소형 주택들의 가격 상승세가 높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좀 꼼꼼히 따져보시면서 그 트렌드를 잘 캐치를 하신다면은 이 수익형 상품으로서, 그러니까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하실 때 굉장히 좋은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아미 이사님과 함께 시장 분석을 해봤는데 서울과 마찬가지로 역시 1, 2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지배적인 미국의 주거 형태를 오늘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중에서도 최근 이 투베드룸 형태가 가장 인기가 많고 수요가 많다라고 하셨네요.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직접 소개해주시는 부동산 정보를 들어보러 갈까요? 우아미 이사가 선택한 곳은 어딜까요? 첫 번째 정보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오피스텔 가지고 오셨습니다. 5호선 영등포 시장역에서 도보 3분 거리고요. 2020년 7월에 준공 예정이라고 합니다. 15층 건물 내 5층 정보로 구조는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구조로 지어진다고 하네요. 매매금액 2억 2천만 원, 전세 시 보증금 2억 원, 실투자금은 약 2천만 원이고요. 월세 시 보증금 1천만 원, 월 80만 원, 대출 예상 금액 1억 5천만 원 활용할 땐 실투자금 6천만 원으로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영등포구 영등포동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오피스텔을 가지고 오셨다고 하는데요. 이사님 설명 바로 들어볼게요. 네, 제가 좀 전에 이 뉴욕의 맨하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맨하탄에 월스트리트가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여의도에 금융가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매물은 이 여의도에 딱 붙어 있는 영등포 매물이기 때문에 이 여의도 금융 수요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도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영등포 시장역 5호선이죠. 이 5호선에서 한 도보 3, 4분 거리에 초역세권에 위치를 해 있고요. 지금 지도상에 좀 잘렸지만 이 위쪽으로 올라가시면은 지하철 2호선 그리고 지하철 급행인 9호선을 쓸 수 있는 당산역하고도 한 도보 8분 거리로 도보권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워낙에 이 여의도에 딱 붙어 있는 여의 2교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런 간선도로 진입, 올림픽대로라든지 강변북로라든지 그런 간선도로 진입이 아주 편리한 그런 곳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뭐 편의시설을 본다면은 영등포는 이제 구도심이기 때문에 교통 상당히 편리합니다. 좀 내려가시면 영등포역도 있기 때문에 전국으로 이어지는 그런 KTX도 쓸 수 있으면서도 지하철 1호선도 이용할 수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또한 이 편의시설도 잘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영등포 옆쪽에 뭐 타임스퀘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백화점들, 몰, 마트, 먹거리, 놀거리 잘 형성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이렇게 뭐 주거 환경으로서 인프라 굉장히 잘 형성되어 있는 거 볼 수 있겠고 그 외에도 우리가 투자할 때 염두에 두어야 되는 그런 개발 호재들 굉장히 지근거리에 있습니다. 본 매물 바로 앞쪽으로 이 도로가 이 재물포길 지하 사업지가 되겠는데요. 이 재물포길 지하 사업지하고는 도보 뭐 30초 거리, 그리고 영등포 뉴타운 사업지하고는 길 하나만 건너면은 바로 위치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런 개발 사업으로 인한 투자하기도 편한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듯 이 여의도에 붙어 있는 영등포 굉장히 좋은 위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본 매물이 갖는 타 영등포 지역에서 좀 차별화된 장점을 갖는 입지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슬세권이라는 것인데요. 네, 슬세권 같은 경우에는 이 슬리퍼를 신고 내가 편한 복장으로 나가서 이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들이 잘 갖춰져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실 이 1, 2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젊은 1, 2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연령층보다는 좀 소비 문화에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분들이 생각하는 이 최상의 주거지 바로 이 내가 잘 가는 그런 스타벅스를 빠르게 출퇴근할 때 갈 수 있는지, 그리고 몰,
큰 대형 마트를 내가 걸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패스트푸드점을 내가 바로 갈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을 좀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입지에 있습니다. 스타벅스, 뭐 빅마켓, 버거킹 같은 그런 소비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도보 30초 거리에 있기 때문에 슬세권으로서의 그런 입지적인 장점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호재 부분 굉장히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영등포 뉴타운 사업지 바로 길 하나만 건너가면 됩니다. 한 도보 1, 2분 거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우리 양질의 일자리를 가진 분들을 수요층으로 한다면 굉장히 월세 받기, 뭐 전세 받기 쉬울 텐데요. 이 여의도의 금융 업무 중심지가 도보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의 2교만 넘으면 바로 이 여의도와 인접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편의시설, 뭐 백화점, 병원, 그리고 타임스퀘어 다 도보권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뭐 몰세권, 그리고 뭐 의세권이라고도 볼 수 있는 입지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등포의 호재 정말 많은데요. 많기도 많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매물에서 도보 1, 2분 거리에 있는 이 영등포 뉴타운 개발 사업지, 네, 7개 구역으로 이제 확정이 돼갖고 이제 순차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부 뭐 1-4구역 같은 경우에 이미 지금 완공이 되어서 입주를 지금 2년 전에 다 했고요. 1-3구역 같은 경우는 하나에서 지금 진행을 하는 것으로 지금 착공이 들어가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1-13구역,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사업지를 묶였던 그런 구역도 다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인지, 대우에서 두산에서 하는 거, 뭐 아이파크에서 하는 것으로 다 결정이 나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른 외의 구역들도 지금 진행이 되는, 그런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는, 실제로 개발이 되는 사업지가 바로 앞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올림픽대로라든지 뭐 강변군을 타고 가다 보면은 이 LG 트윈타워 옆에 이제 굉장히 큰 이제 공사 현장을 좀 목격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이 파크원 개발 사업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9층, 53층의 초대형 업무 빌딩이 생기고, 또 중간에는 백화점이 들어오는, 이 서울에서 가장 큰 초대형 백화점이 들어오는 곳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한 이 양 사이드 그 끝쪽으로는 이제 5성급의 크라운 그 호텔, 페원트 호텔이 들어오는 것으로 결정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2020년 완공 목표입니다. 내년이면 완공 목표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지나가시면 이 형태가 잡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오피스 빌딩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주 인원이 굉장히 많아질 거라는 것, 집주 근접의 속성을 가진 1, 2인 가구들 수요층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도 그 옆에 MBC 부지 복합 개발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이 재물복귀 지하서 본 매물지에서 바로 도보 30초 거리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하화가 되면 교통도 편리해지겠지만 그 지상 부분으로는 공원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주거 환경, 그리고 건물 가치 상승도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그 지금도 교통이 좋지만 더욱 노선 하나가 추가됨에 따른 그런 교통 호재도 있겠습니다. 2020년 7월에 준공 예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파크원이 완공이 되는 시점과 좀 맞닥뜨려진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시기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조감도에서 보시다시피 다른 일반 건물하고는 좀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건축상을 다수 수상한 그런 경력이 있는 설계사가 설계를 했고요. 이 매물 역시도 그 출품 목적으로 좀 되기 때문에 외관과 내부 굉장히 수려하게 예쁘게 될 예정에 있겠고, 층고도 높기 때문에 굉장히 개방감도 있는 그런 조감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부 보시면은 뭐 깔끔하게 다 마감이 되어 있고, 뭐 그런 붙박이 시설이라든지 그러니까 옵션들이 이제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거 볼 수 있겠고요. 내부 그 실제 모델하우스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화면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깔끔하게 뭐 마감이 다 되어 있고, 그리고 붙박이 장도 되어 있으면서도 그 외에도 좀 다른 집과 차별화되는 점은 뭐 스타일러까지도 들어오는, 오븐과 뭐 전자레인지까지 다 들어오는 좀 완벽하게 옵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몸만 들어서 살 수 있게끔 좀 되어 있겠고요. 제가 조망권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렇게 4층 높이에서 찍어본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사님, 가격도 바로 들어볼게요. 네,
매매 가격이 2억 2천만 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영등포의 가장 큰 수요층이 이제 선호하는 1.5룸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세 부분 이제 2억 정도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전세를 활용하셔서 투자를 하신다면 2천만 원으로 정말 호재를 둘러싸여 있는 3대도심 중에 하나인 영등포 투자할 수 있겠고요. 월세 부분도 뭐 대출 활용하신다면 6천만 원이면 투자할 수 있는 매물을 준비해드렸습니다. 오늘 일부 함께한 부동산계 우블리 우아미 이사가 진행하는 무료 세미나 있거든요. 화면으로 소개해드릴게요. 주제는 앞으로의 집값 전망은입니다. 4월 9일 화요일에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니까요. 02-2077-6358번 꼭 전화하시고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사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이사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